야야, 이거 너만 알려준다? 나 대박인 거 하고 있어. 처음엔 설마 했는데 진짜 수익이 장난 아니라니까? 너도 해봐. 현재 법원 접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기죄라는데요. 그만큼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것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원하는 안전과 고수익을 믿기로 한다는 겁니다. 최근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레스의 권도용 대표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알고리즘을 내세워 연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는데요. 이 두 코인 시가총액 57조 원이 허공에 증발했어요. 국내 피해자만 28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폰지 사기란 단어가 뉴스와 신문을 자주 장식했죠. 폰지 사기당해 법원 가는 일 없도록 오늘 이게 뭐니에서 싹 정리해드립니다. 폰지 사기는 사실 역사가 깊어요. 아주 근본 있는 금융 사기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돌려막기, 피라미드, 다단계 사기라고도 부르죠. 이 사기의 원조는 바로 찰스 폰지입니다. 원작자 이름을 딴 거예요. 찰스 폰지는 190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온 이탈리아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스페인의 한 회사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그 봉투 속엔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는데 국제우편 쿠폰이란 거였어요. 답장용으로 상대 국가 우표로 교환 가능한 쿠폰을 넣어준 거였죠. 우표 가격은 물가를 반영해요. 가격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쿠폰을 넣어준 건데 그 순간 유레카! 물가가 싼 나라에서 쿠폰을 잔뜩 사서 물가가 비싼 미국에서 우표로 교환하고 현금화하면 이익이겠다. 그렇게 폰지는 1919년 성탄절 바로 다음날 보스턴에 증권 거래 회사를 차렸습니다. 국제우편 쿠폰 중개 무역을 한다는 거였죠. 45일 만에 수익률 50%, 90일에 원금의 2배라고 홍보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 3만 명이 1,0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이 넘어요. 하지만 폰지의 아이디어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했어요. 보스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폰지의 계획을 실현하려면 1억 6천만 개의 쿠폰이 필요했는데 이건 타이타닉 정도 되는 큰 배에 쿠폰을 꽉꽉 채워야 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쿠폰 양은 2만 7천 개 수준이었죠. 그만큼의 대량 매매를 국가에서 인정해 줄 리도 없고 무엇보다 폰지는 실제 그 사업을 하지도 않았죠. 그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주는 돌려막기만 했을 뿐입니다. 새 투자자가 많이 안 들어오자 배당금 지급을 더는 할 수 없었고 결국 1920년 7월 신문에 폭로됩니다. 찰스 폰지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10년 넘게 수감되죠. 어이없는 건 그의 감방으로 편지 속에 돈을 넣어 보내면서 내 돈을 좀 불려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대요. 이후 전 세계에서 폰지의 방식을 본뜬 다단계 금융 사기가 쭉쭉 생깁니다. 그중 전설적인 사건이 있죠. 자그마치 65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72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미국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일어나죠. 그 주인공은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맡았던 버나드 메이도프.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친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제공해주는 방식이죠. 심지어 1900년대와 2000년대 초는 주식시장 황금기였어요. 게다가 버나드 메이도프는 나스닥 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증권 사기를 벌이기 완벽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2008년 최악의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자 다들 패닉 상태가 되죠. 버나드 메이도프 증권 투자자들도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돈줄이 막히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만 거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운영하는 재단도 메이도프에게 투자해 돈을 날렸대요. 메이도프 펀드가 꼬리를 밟히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었던 건 기존 금융 피라미드 사기와 달리 1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익률을 제시해 정상적인 투자 상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8년엔 차라리 조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메이도프 입장에선 나았을 거예요. 꿋꿋이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죄다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10%를 넘나드는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된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8년 12월 11일 FBI 수사관들이 버나드 메이도프의 고급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체포 후 반년이 지난 2009년 6월 150년형이 난 선고가 내려졌죠. 그는 작년 4월 교도소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폰지 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피해자 7만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에 달하는 일명 조이팔 사건입니다. 조이팔은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대구로 홀로 떠납니다. 10대는 대구에서 막노동을 하고 20대는 도박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다 2004년 다단계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마기, 찜질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라고 해요. 한 대에 440만 원인데 그걸 사면 회사에서 미용실이나 여관에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매일 평균 3만 5천 원씩 입금해준다고 했죠. 그리고는 진짜 매일 아침 8시 반 칼같이 4년 동안 입금합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35%. 당시 은행이자는 3%대였으니 엄청난 거죠. 게다가 조이팔은 말을 아주 잘했어요. 강연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봐서 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남을 돕고 싶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눈물 뿌려가며 말 멋들어지게 해. 게다가 입금이 잘 되니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고 주변에도 알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전기세와 자리세 명목으로 기계주인 7, 업주 3으로 나눴다고 해요. 기계 사용료가 1,000원이니 해당 700원 수익이죠. 그럼 이 기계가 35,000원을 만들어주려면 하루에 50회 이상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가게에 오는 손님이 매일 50명이나 있을까요? 네,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배당금을 지급한 거죠. 젠가처럼 아래쪽 블록을 빼서 위쪽을 메운 겁니다. 하지만 젠가는 언젠가 무너지죠. 조이팔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돈이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디데이 3달 전 크게 한판을 벌입니다. 3개월 후부터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면서 지금 더 투자하라고요. 이거 완전 꿀인데 더는 못한다니 사람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투자를 했죠. 그리고 3개월 후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도 돈도 조이팔도 없었어요. 자료를 싹 지우고 돈을 갖고 중국으로 밀항했거든요. 뒤늦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지만 못 찾아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정적인 증거라며 공개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투명관에 얼굴이 다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장례식 영상을 찍는 것도 이상하죠. 게다가 이후 조이팔을 봤다는 제보도 몇 번 있었죠. 조이팔,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 뜻대로 즐거운 팔자를 누리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잖아요. 조이팔은 중년 여성이 주요 타깃이었는데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폰지 사기도 난리였습니다. 바로 쓸수록 중독되는 할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20%의 할인을 하던 머지포인트입니다.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200여 개의 브랜드에서 머지포인트로 결제하면 20%를 할인해줬어요. 엄청나죠? 오, 이건 사야 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1,000억 원 이상의 머지포인트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휴처가 확 줄어요. 쓸 데가 없으면 이건 데이터 조각일 뿐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할래! 라고 그랬더니 환불은 10%를 떼고 해준대요. 홈페이지 서버는 폭주하고 답답해진 고객들 본사로 뜁니다. 그런데 웬걸 직원은 없고 고객들만 잔뜩 와 있어요. 그렇게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스타트업인 머지포인트는 벤처 캐피털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합법이냐 아니냐 이슈가 생겼어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상품권을 팔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만큼 규제가 없으니 포인트를 마구마구 찍어냈던 거예요. 왜 금융업 등록을 안 하지? 제휴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포인트 결제 받았다가 혹시 돈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지죠. 제휴처가 싹 빠져나갑니다. 줄어든 제휴처에 고객들도 빠지려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거죠. 머지포인트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요. 고객은 포인트 결제로 20% 이득을 봅니다. 가맹업체는 5%를 떼어요. 대신 판촉 효과를 얻죠. 그럼 남은 15%는 머지포인트에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해를 메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업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신규 이용자 돈으로 이걸 막는 돌려막기,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머지포인트 측은 머지페이란 구독 경제를 위한 계획된 적자라며 해명을 했지만 믿어도 되는 건진 모르겠어요. 현재 약 55만 명이 2,5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작가님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작가님 울지 마세요. 최근 또 하나의 사기꾼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저기 멀리 프랑스에서 왔어요. 이름도 느낌 있죠? 에버종. 여기를 통해서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도착하니 호텔 쪽에 돈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와, 미치죠. 돈도 날려 휴가도 날려. 지난 8월 남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관련 피해자는 200명 이상, 피해 금액은 20억 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안 속을 때도 되지 않았어 싶은 분들 계실 테죠? 그렇지만 이거 혹할지 아닐지 들어보세요. 2012년 2월 홍콩 금융
금융업계에서 일하던 프랑스인 에드몽 위그 제라드 드 퐁뜨네라는 인물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필 익스피디아, 아고다 같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성장하던 때였죠. 에바종은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어요. 해외의 특급 호텔과 럭셔리 리조트에 집중합니다. 인플루언서와 파워블로거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리뷰를 쓰게 하는 바이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 회원수는 55만 명을 넘어섰대요. 하지만 재무제표는 부실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 14억에서 2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를 만났죠. 해외여행이 금지되자 환불 요청이 쇄도했지만 에바종은 환불 대신 일정 연기와 적립금 지급을 권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화가 난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진행했고 에바종이 집니다. 하지만 소송 고객 중 약 3분의 2에게만 환불을 해준 채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했어요. 작년부턴 1,000만 원짜리 수상한 이용권도 팔았습니다. 국내 여러 호텔의 운동시설을 쓸 수 있는 피트니스 이용권과 특급 호텔을 지정기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패스를 내놨어요. 호텔 패스는 1년에 1,055만 원을 내면 특급 호텔을 2주마다 최대 2박씩 쓸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원래 가격을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게다가 에바족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퐁뜨네 대표 개인 통장에 입금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 여행비 수천만 원을 날린 고객도 있죠. 현재 집단 소송 준비가 한창인데요. 찾아보면 후불제 여행을 표방하는 여행사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싸게 보일지 몰라도 일단 여행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인허가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액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등록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쩜 이리도 종목과 방법을 바꿔서 계속 나오는지 까도 나오는 폰지 사기. 일단 여기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매력적인 사업 계획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약속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 괜찮은 거라고 믿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신규 고객의 돈이 기존 고객에게 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방법을 피터에게 빌려 폴에게 갚는다 라고 합니다. 늘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누군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당한 것 같다면 빠르게 1332로 신고하세요. 지금까지 폰지 사기 이게 머니였습니다.